네, 반갑습니다. 동학수 쌤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영역 공통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의 총평을 해보자면 주로 계산 문제가 많았고 시간이 좀 소요되고 옛날처럼 특별한 킬러 문제가 있거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문제는 15번, 21번, 2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수법칙이죠. 9의 4분의 1승은 3의 제곱에 4분의 1승의 곱이기 때문에 3의 2분의 1승 지수법칙 더하기 지수인 마이너스 2분의 1 합해주면 3의 0제곱이고 3의 0승은 1로 정의하기 때문에 답은 1번에다가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2번 수투의 미분 계수입니다. H 정의에 따라서 F'1을 의미하고 있고 F'X를 실제로 구해보면 3이 떨어져서 9X제곱에 플러스 4 F'1을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9 더하기 4로서 13으로 답은 4번에다가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수원의 시그마 성질입니다. 상수 2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2에 시그마 캔 1서부터 4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캔 1서부터 4까지 K인데 거듭제곱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4 곱하기 5가 되겠죠.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를 양변에다가 나눠주면 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인 5가 될 것이고 답은 5번에다가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4번 수투의 함수의 연속입니다. 이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특히 x 이퀄 1에서도 연속입니다. 따라서 1에서의 좌극한 1-랑 함수값인 f1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f1만은 위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f1은 함수값으로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밑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a는 3이 나오고 따라서 답은 3번에다가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수투의 곱의 미분법입니다.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4x-1이고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f'1을 구해보면 2 빼기 1 빼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계산해주면 8로서 답은 3번에다가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6번 로그의 성질이죠.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로그의 정의로부터 b는 a의 세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에다가 a의 세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로그 3의 제곱에 a 4제곱이 될 것이고 2랑 4가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2의 로그 3의 a입니다. 또한 b에다가 a 세제곱을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로그 3의 a의 제곱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a 세제곱과 a가 약분되기 때문입니다. 2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따라서 2 곱하기 로그 3의 a인데 이것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3의 a는 2를 양변에 나눠주어서 4분의 1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로써 답은 2번에다가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수투의 정적분 곡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무조건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3, 3이 날라가고 x제곱의 개수는 5분의 6이 될 것이고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0부터 2까지 5분의 6의 x제곱의 dx입니다. 적분해주면 한 차수 올라가서 x세제곱에 15분의 6이고 윗끝 2, 아래끝 0 이렇게 잡아주시고 15분의 6을 상수로 빼주고 2의 3승 빼기 0 해주면 8 약분해주면 5분의 2고 두 개 곱하게 되면 5분의 16으로써 답은 5번에다가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수원의 삼각함수의 각변환과 탄젠트의 정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환 시켜주면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양수,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앞의 식에서 양변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앞의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고 오른쪽 것은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약분되어서 3만 살죠. 넘겨주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 텐데 탄젠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기 때문에 사인만이 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해서 1, 3 밑변, 윗변, 윗변 이렇게 잡아주고 빗변을 루트 10으로 잡아주면 사인 세타는 양수로서 사인의 정의 빗변분의 높이를 처리해주면 루트 10분의 3이 되고 유리화를 시켜주면 10분의 3 루트 1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에다가 마킹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9번 수투의 극대극소 이론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최고계수가 1인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직선 y 이꼴 5가 곡선 y 이꼴 fx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y 이꼴 5가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때 f2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fx를 미분해 봅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제곱이 될 것이고 3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x-a 플러스 3a로서 근이 a랑 마이너스 3a 즉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갖게 됩니다. 같은 라인별로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고 y 꼴 5가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극소값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극대값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 극소값으로 가질 때입니다. 즉 fa를 걸었을 때 y 꼴 5, 즉 5를 만족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fx 기존에 있는 x에다가 a를 집어넣고 이꼴 5를 처리하게 되면 세제곱이라서 다 정리가 되고 동량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에 3분의 1승인데 이는 a가 음수입니다. 애초에 9번 조건에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모순이죠. 따라서 케이스 두 번째인 극대값으로서 5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f에 마이너스 3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27a 세제곱 나오고 날라가고 이 녀석 값이 극대값인 5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27a 세제곱이 다 날라가고 1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는 3분의 1로서 양수가 됩니다. 실제로 a가 그 3분의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해서 f2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fx를 a 자리에다가 곧바로 3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바로 나오겠죠. 따라서 f2는 x자리 집어넣게 됐고 계산해 주면 14로 답은 4번에다가 마킹해 주면 되겠죠. 10번 수원의 지수함수 그래프죠. 상수 a가 1보다 큰데 곡선 y는 a의 x승 마이너스 2 그러면 점근선 마이너스 2고 한 칸 올라간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럼 그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x축은 이보다 한 칸 더 위에 있겠죠.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하나 특정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시킨 대로 그려보면 y축에 평행한 이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연결해서 c를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b랑 bc가 길이가 똑같다고 했네요. 그런데 bc 길이가 이미 점근선 때문에 2로 특정이 돼 있으니까 길이가 같다라면 ab도 2가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빨간 색깔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인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즉 2분의 1에 밑변이 2 더하기 2인 4고 높이는 5b가 되겠죠. 따라서 5b가 곧바로 4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A의 x좌표가 점 A의 x좌표가 4라는 소리니까 4, 뭐를 지난다 이 말인데 이 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의 4승 마이너스 2가 Y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높이는 AB 거리랑 똑같기 때문에 2가 됩니다. 따라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4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승 처리하는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는 루트 2인
2의 2분의 1승, 즉 1보다 큰 a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 곱하기 5b의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5b인 4는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분의 1승 더하기 2가 되어서 2의 2분의 5승으로 답은 3번에다가 마킹하면 되는 그림을 천천히 따라 그리는 문제입니다. 11번 수투의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죠. 일단 시각 t 이꼴 0에서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실수 K에 대해서 점 P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했죠. 일단 VT를 간단하게 가상축을 사용해서 분석해보면 통과인 T-K 플러스 4로서 0초, K초 일반적으로 아래로 블록인 형태 가상축 4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획부터 K꼴 0일 때를 생각해보면 결국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K꼴 0라는 것은 결국은 이 K점이 0으로 붙었기 때문에 중근으로서 이렇게 2차 함수의 붙은 형태에서 4만큼 이동한 것이고 그때 시각 T 이꼴 1에서의 점 P의 위치죠. 점 P의 위치는 속도의 생적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t제곱에 k0 집어넣고 플러스 4만 살죠. dt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4t에다가 1 제로가 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3분의 13으로 p의 위치는 3분의 13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k가 3일 때 한번 보죠. k가 3일 때는 k 자리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k가 3일 때 통과되는 형태로 대칭축은 2분의 3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2차 함수의 대칭축인 2분의 3을 v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기존의 식에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k가 3이었으니까 2분의 3 빼기 3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 계산해주면 4분의 7인데 이것이 양수기 때문에 t축은 분명히 4분의 7보다는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될 겁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4분의 7이 여기 있고 T축이 밑에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VT 그래프는 0초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양함수가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즉,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디귿 K가 5일 때 시각 0초부터 2초까지 점 P가 이동한 총 거리,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K 자리에 한번 5를 집어보면 이러한 이차함수고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1과 4를 통과하는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0초부터 2초까지면 0일 때는 양수고 2초일 때는 음수가 되는 이 형태의 VT인데 순수한 이동거리는 순수한 넓이를 구해서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순수 넓이를 적분해주면 VT 적분해서 1, 0. 그 다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대로 1,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계산만 남았는데요. 3분의 1 빼주고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2분의 5 빼주고 1, 0 그 다음에 4 빼주고 1, 0 그다음 우변도 오른쪽도 빼기 양수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에서 2의 3승 빼기 1 해주면 7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2의 2승 빼기 1의 제곱 즉 3 해서 5, 3, 15 그 다음에 4 자 이제 4, 4가 날라갔고 2분의부터 처리해보면 2분의 10에다가 마마를 플러스죠.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5 빼기 2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3 디귿은 맞는 소리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수원의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구조가 1, 4, 7, 그 다음 4, 7, 10 이렇게 있기 때문에 A4가 공통이라서 저는 A4를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비가 여러 번 곱해줘도 3칸씩 차이 나기 때문에 3칸의 공비를 R이라고 하게 되면 A1은 R분의 A가 될 것이고 A7은 AR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A4는 A가 될 것이고 A7은 AR, A10은 또 3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AR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 R분의 1을 앞의 식의 R분의 1을 밖으로 빼주게 되면 R분의 2가 되고 가로 안에 있는 형태는 A, AR, AR 제곱으로 기존의 형태랑 똑같이 나오죠. 해서 R분의 2가 곧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죠. 따라서 R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R2를 기존의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6이 돼야 되는 것이고 7A가 6이 된다는 소리니까 A는 7분의 6입니다. 근데 A는 A4를 의미하고 A10은 AR의 제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A10은 7분의 6에서 R인 2를 제곱한 형태를 곱하면 되겠죠. 고로 7분의 24가 되겠죠. 4, 6, 24. 답은 2번으로 마킹해주면 되겠네요. 13번 수투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고 위의 점 1,-6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죠. 파란색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1,-6에서 접선 L. 그럼 방정식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F'1을 구해서 기울기를 찾죠. F'X는 2x-4고 x자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접선 방정식 공식에 의해서 y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 검은색 그래프로 gx 한번 그려볼 텐데 이 녀석은 1,6에서 접선이 m입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는 곱의 미분법 필요하겠다.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서 x자리에 1을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 것은 1 곱하기 f1 그런데 f1은 우리가 뭐랬죠? 아까 애초에 1,-6을 fx가 지나기 때문에 f1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다음 뒤에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인데 f'1이 마이너스 2라고 위에서 주어졌으니까 즉 마이너스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고정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집어넣게 되면 y-6은 마이너스 4 곱하기 x-1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 y 이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입니다. 자 이제 한 평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 L 먼저 그리고 그죠? 그다음 직선 M을 검은색으로 그리게 되면 y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4랑 12이 되기 때문에 거리는 14가 뜨고요.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빨간색 점이죠.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면 2x가 14가 되기 때문에 x는 7이 되는 것이고 결국 교점 x좌표가 7, 뭐시기가 되는데 결국은 x 거리가 7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7로 잡힌다는 소리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넓이는 밑변 14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7, 7, 49가 되어서 답은 5번에다가 마킹하면 되는 무난한 문제입니다. 14번 수원의 삼각함수 활용 문제입니다. AB 거리가 3이고 BC 거리가 4고 각 B가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 ABC니까 빗변 AC는 5가 맞죠.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했으니까 길이 3을 2대1로 내분해서 AD가 2고 DB가 1인 길입니다.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AD인 원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는데 반지름 정의로부터 AE의 거리가 2가 되니까 나머지 길이인 EC의 길이는 전체 5에서 2가 빠진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비 점 G를 CG가 2루트 6이 되도록 잠대했으니까 CG의 거리가 2루트 6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C랑 각 A가 각이 똑같다라고 했죠. 했을 때 빨간 색깔 선분 GH 길이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사인,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보죠. 일단 이 각 C 있는 부분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AG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원의 정의로부터 반지름 2가 되기 때문에 AG 거리는 일단 2가 되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5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반대쪽 2의 제곱인 4 계산해주면 8분의 3 루트 6이 떨어집니다. 한편 이 세타에 대해서 똑같이 길이를 적용할 수 있는 G2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게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겠죠. 즉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반대쪽에 있는 X제곱을 빼주고 이 두 식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 될 텐데 2 곱하기 2 루트 6이 서로 날라갈 거고 분자는 45가 뜰 거기 때문에 이 45는 밑에 있는 5랑 약분이 되어서 9가 떨어집니다. 그럼 아래식의 3을 위에식 9에다가 곱해주면 27 이꼴 24랑 9 더한 34 빼기 x제곱이 뜰 테니까 x는 루트 6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6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는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 루트 6이라서 64분의 54에다가 64 빼기 루트를 취해주면 8분의 루트 1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둔각삼각형 GCE의 외접원이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원이기 때문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라지 R이라고 두게 되면 사인 법칙으로부터 이 R은 사인 세타 분의 X죠. 그러니까 X는 루트 6이었으니까 루트 6 곱하기 사인 세타 역수인 루트 10분의 8을 곱해주면 이 R이 뜰 겁니다. 그리고 GH 길이를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볼 텐데 GH 길이는 우리가 이 R인 루트 6 곱하기 루트 10분의 8이라는 이 R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죠. 근데 사인 세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세타는 지금 이 세타랑 다르게 사인 C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인 C 값은 우리 문제 조건에서 각 HCG랑 각 BAC 위에 보세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 표시해주면 사인 C 있는 이 부분이나 사인 A 있는 부분이나 같고 그러면 사인 A의 정의를 쓰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가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사인 C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 C 값은 사인 정의로부터 5분의 4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인 C분의 GH가 2R 즉 루트 6 곱하기 루트 10분의 8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5루트 5분의 32 루트 3이 되고 유리화 시켜주면 25분의 32의 루트 15가 되겠죠. 따라서 숫자는 복잡하지만 금세 풀 수 있는 답 4번에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15번 수투의 적분 단원의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함수 fx하고 gx가 구간 구별된 함수죠. 그러면 f가 0에서 연속이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f의 0 좌극한과 f의 함수값인 f0을 비교해보면 둘 다 0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 g 역시도 마이너스 1의 좌극한 g 마 1마랑 g의 함수값인 g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마 1마는 마 a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중간식에 넣으면 g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또 1에서도 연속성 체크해야 되겠죠. g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0이고 g1의 함수값은 a 빼기 a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0으로서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g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연속 빼기 연속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즉 안연속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넓이 생성 함수로서 안연속, 그럼 바깥 넓이 생성 함수 바깥 미가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h'x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서 t자리의 x, 즉 t자리 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미분값이기 때문에 gx 빼기 fx가 되더라.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h'x가 결정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극값을 hx가 가지려면 h'x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그 좌우 근방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고 그게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해서 h'x 즉 gx 빼기 fx를 그리기 위해 가지고 fx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0 이상일 때는 인수분해가 x-1로 통과되기 때문에 0과 1에서 통과되도록 그림을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그려줍니다. 왼쪽 부분은 0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라인을 따가지고 gx의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라인을 그어서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ax 플러스 a고 그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 a짜리인 직선으로 이렇게 쉽게 그려질 겁니다. 1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a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곧바로 그려집니다. 이제 g에서 f를 빼는 즉 아래 그림에서 위에 그림을 빼서 같은 라인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f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전부 다 음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g0인 함수, 상수함수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빼주면 양함수로 똑같은 모양이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그래서 라인을 그어가지고 일단 아래 검은 색깔 g에서 위에 검은 색깔 f를 빼주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곧바로 아시겠고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 각각 다 같이 빼볼 텐데 왼쪽 부분도 역시나 음수 함수에서 빼기에 2차 함수인 음수 함수를 빼주기 때문에 결국은 양수인 함수로 바뀌죠. 말씀드리자면 양수인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연결이 돼 있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연속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g 빼기 f가 연결이 돼 있는 연속 함수이긴 한데 이 녀석이 일단 2차 함수인 건 당연하니까 실제로 식으로 한번 빼보면 밑에 식인 ax 플러스 a에서 1 왼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x가 음인 부분인 마이너스 x제곱을 빼서 더하면 플러스 x제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왼쪽 부분 식이 나올 거고 그럼 2차 함수로서 마이너스 1에서 연결되도록 그려주면 대충 이러한 2차 함수가 뜨겠죠. 그 다음 1 오른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나 식에 의해 가지고 1 오른쪽은 ax 빼기 a에서 x제곱 마이너스 x의 오른쪽 편을 빼고 이 녀석을 내림차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뜹니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텐데 마이너스 x랑 x 그리고 1과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확실하게 근 1을 갖고 있고 위로 볼록이면서 a에서 통과하고 1에서 통과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a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과 0 사이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떠한 경우든 만약에 예를 들어 0과 1 사이에 a가 떴다라 하더라도 어차피 1 오른쪽으로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될 테고 첨점인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죠. a가 1보다 클 때는. 무튼 이쪽에서 분명히 극값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1에서 분명히 그 h'x가 0을 만족하면서 왼쪽에서는 양수고 오른쪽에서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a 기준으로 혹은 1 기준으로 극값을 반드시 극대값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유일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왼쪽 편에 있는 ax 더하기 a 플러스 x제곱인 이 2차 함수의 그림이 반드시 x축 위쪽으로 같거나 크도록 떠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 그림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도 될지언정 x축을 통과하도록 그려지면 극값을 여러 개 갖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끼케야 중근 상황이고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고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 부등식은 0과 4 사이의 부등식이 되는 거고 a의 범위가 결정되었으니 이때 a의 최대값은 k라고 한다면 결국 k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 최대인 k 값이 4로 결정됐고요. 이제 h3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3을 대입해보면 넓이 생성함수에서 0부터 3까지의 gt 빼기 ft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a가 4일 때, 즉 k 이꼴 4일 때 a 값은 이쪽에 배치가 되는 그림이겠죠. 그러면 0부터 3까지라고 하면 빨간 색깔 그림 그리자면 이 형태에서 4 앞에 부분인 이 부분까지의 넓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차 함수의 형태, 즉 지금 0 오른쪽 있는 부분에서 이차 함수의 형태였던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죠. 이 형태이기 때문에 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베타 빼기 알파, 즉 1 빼기 0의 세제곱, 즉 1의 세제곱으로 일단 요 영역 넓이 6분의 1 금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생적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빨간 색깔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 함수는 a가 4일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검은 색깔 함수에서 a에 4를 넣으면 5고 1차항이 그 다음 상수항 4가 되어서 이 녀석 형태를 실제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그 다음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4x 되고 아래 끝 위 끝을 각각 1과 3으로 잡아주면 이 영역의 넓이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인데요. 마이너스 3분의 1 밖으로 빼주고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즉 26이고 2분의 5 밖으로 빼주고 3의 제곱인 9 빼기 1 8이고 마이너스 4 앞으로 빼주고 3 빼기 1인 2 이렇게 처리하고 6분의 1로 한번 묶어주시면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52, 3배가 되니까 40 곱하기 3인 120, 그 다음에 8의 6배니까 6, 8, 48, 마이너스 48. 그래서 양 끝에 두 개가 마이너스 100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6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인 0부터 1까지와 1부터 3까지인 6분의 20을 합해서 H3을 한번 구해보면요. 6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6분의 20 해서 6분의 21이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 더하기 H3, 즉 밑줄근 K4와 H3인 6분의 21의 합. 자, 이 합은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6, 4, 24랑 21 더해서 6분의 45고 이는 약분해가지고 3으로 약분 되겠네요. 2분의 15고 답은 4번에다가 마킹하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한 문제고 출제도 많이 됐던 문제로 보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뺄셈 함수 라인별로 빼는 거 정리 잘 해주시고 미적분화 기본 정리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단답형 16번 수학 1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죠. 이 문항은 항상 15번에 출제됐었는데 올해 6월, 9월부터 기조가 느껴지더니 이제 단답형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죠. A3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A2부터 생각을 해보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제곱에 A1 더하기 1. 근데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인 2. 그래서 A2가 구해졌고요. A3는 역시나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2의 제곱 A2 플러스 1이고 A2가 2라고 했으니까 2가 3번 곱해진 8 더하기 1이 되어서 답은 9로 마킹하면 되겠죠. 자, 17번 수2의 부정적분 문제죠.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한다 했으니까 large fx를 바로 적분해보면 차수 올리고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있습니다. f0가 4라고 했기 때문에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고 이때 x자리에 0 넣으면 c만 남거든요. 그래서 c자리에 4를 집어넣고 따라서 F2를 구해보면 2를 4번 곱해서 16 빼기 2를 2번 곱해서 4 더하기 적분상수 C가 4였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16으로 마킹하면 되겠네요. 자, 18번 수학원의 삼각함수 활용 사인 넓이 공식이죠. 그림을 따라 그리면 될 텐데요. A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AB, AC가. 그래서 AB 길이가 5고 순서대로 AC가 좀 더 길게 AC 길이가 6이고 코사인 각 값이 그러니까 이제 BC를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각 BAC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세타가 될 테니까 사인 끼인각 넓이를 공식 S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 값이 음수인 걸로 봐서 둔각입니다. 둔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직각삼각형을 5분의 3으로 그리면 높이가 3대 4대 5 때문에 4가 뜰 거고 사인 값은 둔각이라도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로 그대로 빗변분의 높이로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해서 넓이 S는 2분의 1에 양변의 끼인 변의 길이인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인 5분의 4 그래서 약분해주고
또 약분해주고 처리해주면 12로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투의 3차 함수 극대극소 이론이죠. 미분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으로 제한된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3차 함수가 어떤 상수 마이너스 k랑 k 사이에 항상 있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일단 이 중간에 있는 식을 fx라고 두었을 때 개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3이 떨어지니까 6x제곱 또 2가 떨어지니까 6x 마이너스 10이고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xx 그 다음에 1과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잡아주면 중간에 플러스 x가 나오죠. 그래서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f'x의 개형은 마이너스 2랑 1로 통과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소대로 써주면 같은 라인일 경우에 3차 함수의 형태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 f의 마이너스 2 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16 더하기 그 다음에 3, 4,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4죠. 그 다음에 8 해서 중간에 거랑 양 끝에 거 계산해주면 1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고 높이 극대값은 12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극대극소 값끼리 극대극소의 거리를 이제 측정해 보면 폭이라고 할까요? 이 라인을 껐을 때 내려가는 이 연결선이 어디인지 살펴보려면 지금 폭이 3이기 때문에 2대 1의 비율 혹은 1대 1대 1의 비율 때문에 3의 반인 2분의 3만큼이 1에서 추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라는 점이 어디에 배치되냐 보면 1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는 어떤 점, 즉 마이너스 2는 이 확실히 극대에 있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 2라는 점은 이런 적절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그림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k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극소값을 반드시 이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극대하고 극소값의 차이 공식을 오랜만에 한번 써보면 이 빗금친 이 부분 3차 함수의 높이라고 할까요?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은 폭으로 결정될 거고 2분의 최고계수인 2에다가 거리 3의 세제곱 이렇게 뜨기 때문에 총 거리가 27이 되고 12에서 27이 빠지면 결국 극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사이에 이 빨간 색깔 영역이 y값으로 다 존재해야 되는데 10이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2보다는 더 작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최소 15보다는 같거나 커야지 이 모든 빨간색 범위를 커버합니다. 따라서 양수 k의 최소값은 15가 되겠고 15에다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원의 시그마 성질과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단원이죠. 초항 A1이 7이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수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은 이것을 구하는 과정인데 가나다만 구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아시다시피 sn 플러스 1 빼기 sn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밑에 줄에 보니까 an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라 이거니까 일단 sn 플러스 1인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를 구해보면 n짜리에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 an 플러스 1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적었습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1에 n 플러스 1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는 게 an 플러스 1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아래에서 위의식 빼주면 an 플러스 1 빼기 an에 3분의 2가 묶이는 과정 앞에 이미 있죠. 밑줄 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을 처리하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전개를 다 하지 않더라도 6분의 1의 n제곱은 날라갈 거고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2n 플러스 1이 살겠죠. 그러면 그 3분의 1의 n이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항인 마이너스 6분의 1n은 위에 거랑 밑에 게 각각 빼기로 날아갈 거니까 상수로서는 마이너스 6분의 1 하나만 살죠. 위에 거,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마지막 상수인 10은 각각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6분의 1과 6분의 1을 서로 날려주면 결국 남는 것은 가가 3분의 1의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표시해 두고 가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아마도 양변에 세배를 해가지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변은 결국은 세배를 양변에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3분의 1의 n인 가 부분이 될 거고 실제 계산하면 3, 3 약분해서 n만 되겠죠. 그래서 2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항상 n을 만족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원래 식이었던 sn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양변에 n에다가 2를 대입한다 했으니까 n자리에 2를 넣어보면 왼쪽 시그마는 시그마의 정의로부터 a1 더하기 a2가 플러스는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 n자리 2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의 a2에 6분의 4인 3분의 2,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약분되고 플러스 10 이렇게 잡히겠죠. 해서 a1이 아까 뭐였냐면 7이었고 해서 양변에다가 세배를 해줍시다. 세배를 하면 3a2 빼기 넘겨주면 2a2니까 좌변에 a2만 하나 딱 살립시고요. 그 다음에 다 세배를 해줬으니까 31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2하고 빼기 1 하게 되면 1이고 10에다가 세배하면 30이니까 31이고 그 다음에 7 앞에 있었던 7 곱하기 3 하면 21이니까 우변 넘겨주면 마이너스 21이고 계산해주면 10이 되겠습니다. 해서 A2는 나인 1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를 구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K는 1서부터 5까지 이러한 형태인데 이 시금 안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앞에 거 A1, 2는 어차피 7하고 10인 게 다 구해졌고 안에 있는 형태는 아까 위에 있는 기역을 이제 잠깐 힌트를 삼아 주시면 기역에 있는 형태가 지금 n이죠. 즉 2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n이다 이랬는데 형태가 똑같은데 첨수가 n 대신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기역에서 n자리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n 대신에 2k 플러스 1의 값으로 기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2k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그마 성질로부터 일단 덧셈을 쪼개고 상수배를 밖으로 빼주면 2 곱하기 그다음 거듭제곱 하위 공식에 의해서 2분의 5 곱하기 6이 되고 1은 5번 더해라 라는 말이니까 5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모조리 계산해 주면 될 텐데 2 약분시키고 35에서 17을 더해주면 52가 될 테니까 다의 값은 일단 5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에 있는 식을 우리가 fn이라는 데 했으니까 fn은 3분의 1이고 나는 아까 10이라 했고 q는 방금 구했다시피 52라고 했기 때문에 f12는 3분의 1 곱하기 12가 되어서 4고 p10이고 q50이니까 약분해주면 13 곱하기 10이 되어서 130에다가 마킹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21번입니다. 수투의 함수 극한과 연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상 극한과 연속이랑 미분을 동시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함수 극한과 연속이라고 저는 보이고 이걸 미분을 사용해서 굳이 풀 수도 있겠지만 풀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려면요. 그래서 21번 한번 풀이해 볼 텐데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연속이라고 했고 3차함수가 t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g의 연속성을 t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 개수를 우리가 k라고 하고 양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t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t의 자극한인 gt와 t 함수값인 gt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gt 마이너는 f에다가 t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t고 다음에 gt의 값은 x자리에 t를 집어넣은 f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두면 마이너스 ft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EFT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FT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t 값은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또 GT는 FT랑 똑같기 때문에 0으로서 역시나 GT도 0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족권 볼 텐데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지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의 우극한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특히 A가 0과 2일 때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돼. 엄한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따라서 A가 0과 2일 때는 반드시 G0 플러스랑 G2 플러스가 제로가 돼야 되고 G는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G0나 G2의 값이나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첨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 조건을 보니까 이러한 m 자연수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에 대한 우한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단 두 개의 집합이다. 그래서 지금 단 조건 보면 이 집합의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수가 꼭 두 개가 떠야 됩니다. 자연수란 말에서부터 일단 아시다시피 g-1의 값은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또 두 번째 있는 원소 보니까 G1의 값은 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수 형태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역수인 -7분의 2와 혹은 -7분의 4로서 2가 될 수도 있고 -7분의 6으로서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후보군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이 두 근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튕기는 경우를 일단 특수한 상황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 2에서 튕긴다고 했을 때 이게 fx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t 기준으로 t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갖고 있고 t 왼쪽은 위아래를 대칭시켜야 되죠. x축 기준으로. 근데 t의 후보는 이 상황에서는 0 또는 2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t를 만약에 0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그 오른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g1이 반드시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 조건에서 지원은 음수가 되어야 함에 모순이 되니까 t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t가 이렇게 이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t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g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 왼쪽 부분은 위아래가 대칭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이때 -1이 g값은 생각해보면 양수로서 성립을 하고 나조건 다음에 g1의 값도 역시나 음수로서 성립하니까 동그라미 일단 치놓고 요 케이스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조건에서 gx의 형태는 어떤 상수 그러니까 최고 개수인 k와 x를 통과하고 x-2에서 제곱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t 기준으로 x가 1 근방에서는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gx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x가 1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 3 플러스로 갈 때로 극한을 생각해 보면 1 플러스로 갈 때는 위아래가 대칭된 형태로서 마이너스 달고 k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다 약분되고 -1, 즉 x -2에다가 x1 집어넣은 값 해서 -k 곱하기 -1 나누기 -1 이렇게 되어야만 하고 이 녀석값은 틀림없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수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2일 때 살펴보면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오로지 0만 됩니다. 그래서 0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3일 때는 공교롭게도 다 날라가고 k에다 3을 넣으면 k만 되죠. 근데 이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은 지금 k가 -k 뭐씩 이렇게 안 달리죠. 3은 분명히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나 조건에서 가능한 m은 1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스템으로 만약에 튕김이 이렇게 t가 이제 적절히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0자리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x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gt가 0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힐 거고 그대로 왼쪽 부분은 대칭시켜서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1과 그 다음에 1을 살펴보면 부호가 양수랑 음이 되는 거 일단 만족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함수식으로 살펴볼 텐데 x에 x-2에다가 나 조건인 gx를 결정해 보면 kx 제곱에 x-2고 지금 우리 1부터 극한을 보내볼 텐데 t는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최고 개수가 양수인 함수에서
극한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약분되고 1 플러스로 갈 때는 오로지 마이너스 1분의 k만 남고 이것은 분명히 음수라서 성립을 합니다. 그죠? 자,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생각해 보면 역시 다 약분되고 2k만 남죠. t가 0이라서 오른쪽에 있고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성립을 하지 않고 x가 3 플러스로 가게 되면 다 약분되고 남는 게 오로지 3분의 3k가 남게 되니까 또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나 조건의 m은 1분이라서 역시나 또 모순이 나오네요. 그럼 t가 2라인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2라인일 때는 자, 그림과 보다시피 이 왼쪽 부분은 위아래가 다시 대칭될 테니까 G1은 양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G1은 또 양수임의 모순입니다. 해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 즉 튕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세 근이 모두 통과되는 경우로 이제 실험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통과하는 경우 통과되는 형태인데 t가 0일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의 g는 그대로 fx를 갖고 있고 0 왼쪽 부분은 튕겨 올라가는 형태죠. 자, 이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양수가 맞고 1의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되니까 g1은 음수의 위배가 되어서 역시나 이 부분 모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역시나 비슷하게 그 0, 2, 뭐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가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g를 그려보면 오른쪽 부분은 이 부분만 갖게 되고 t 왼쪽 부분은 대칭시켜서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의 값과 1의 값은 각각 양수랑 음수로서 나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k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서 fx를 결정했고 1풀, 2풀, 3풀, 4풀로 갈 때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1풀로 갈 때는 다 약분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k에 1 마이너스 t만 되는데 t가 2보다도 크기 때문에 음수고 마이너스 k도 음수가 되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 조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플러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t인데 2 마이너스 t가 음수고 마이너스 k도 음수라서 곱하기 음은 양이 되어서 역시나 성립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t가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만약에 3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2가 이제 지금 3이란 것은 t보다는 분명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k가 뜨겠죠. 그래서 k에 3-t만 살 텐데 3-t가 양수고 k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경우에도 또 양수가 됩니다. 그럼 비슷하게 이 상황일 때 x 플러스 4 플러스로 가도 똑같이 k에 4-t가 되니까 또 양수 5로 들어가도 k 곱하기 5-t니까 또 양수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무수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t가 3과 4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역시나 같은 이유로 전부 다 양수가 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4 플러스로 갈 때 살펴보면 다 약분되면서 k가 양수고 그 다음에 4-t가 뜨기 때문에 역시나 양수 곱하기 그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또 양수가 됩니다. 그럼 5부터 6부터 5 플러스로 갈 때 6 플러스로 갈 때도 전부 다 양이 뜨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다 모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되고 저 케이스도 안 됩니다. 즉 t가 0일 때도 안 되고 t가 0과 2를 제외한 오른쪽 부분에 있을 때도 안 되니까 t가 2인 케이스밖에 지금 이제 남지가 않았어요. 물론 시험 칠 때는 빠르게 이제 우리가 좀 찾아낼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아서. 혹은 좀 직관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정확히 풀다 보면은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따져줘야 되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풀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0, 2, 알파 2가 t일 경우에 gx를 한번 그려보면 오른쪽 그대로고 왼쪽은 튕겨서 대칭시켰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은 양수고요. g1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성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식 x 곱하기 x-2의 gx, 즉 마이너스 플러스 kx의 x-2, x-알파 이렇게 되겠고, 1풀, 2풀, 3풀, 4풀로 갈 때 각각 음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1풀로 갈 때는 확실히 그 분모가 마이너스고, 그죠? 아니다. 분모가 마이너스 필요 없고, x-2 있는 부분을 1을 넣고 다 약분했다고 칩시다. 근데 1이란 것은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자리에 1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알파만 살고, 1 마이너스 알파는 분명히 음수죠. 마이너스 k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 1로 갈 때는 반드시 양수가 뜹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 2 플러스로 갈 때 생각해 보면 x-2가 인수가 다 이제 약분이 되고, 이 근방에서, 그죠? 2는 제외되잖아요. 그다음에 2면은 그 k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k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만 삽니다. 그죠? 자, 그런데 2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수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m이 하나 나왔고 2가 됩니다. 그다음에 3 플러스로 갈 때도 약분 다 되고, k가 3이면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3 마이너스 알파가 떠야 되고, 그죠? 3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가 뜰 수밖에 없겠죠. 음수가 떠야지 두 개가 생기잖아요. 딱 단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 값이 나머지 하나인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부터는 양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x-2를 다 약분시키고, 4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k로 잡힐 거고, 즉 k 곱하기 4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까지 음수가 되어버리면 3개가 넘어가 버리니까 얘를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부등식을 풀면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알파는 3보다 크면서 4보다는 같거나 작은 상황으로 범위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m은 2하고 3으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잠깐 볼게요. g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 각각 2, 3이 돼야 되니까 순서대로 2하고 3인 경우. 자, 그러면 g 마이너스 1이 2고, 그 다음에 g1은 3이, 이제 이 원소가 3이 되려면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상황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g의 마이너스 1이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 2가 되고, 요 케이스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또 구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가 좀 많이 지워졌네. 자, 첫 번째 케이스 g-1이 2고 g1이 마이너스 7분의 6인 경우에 일단은 g 입장에서 이제 위에 있는 형태가 마이너스 k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에 x자리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3, 그 다음 마일 마 알파가 2가 되는 상황으로 g 마이너스 1이 2인 걸 찾을 수 있고, g1이란 것도 역시나 2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입장에서 x자리에 1 넣고 1 빼기 2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 k, 마 1,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잘 풀려면 서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우변은 번분수 처리에 의해서 6분의 14인 마이너스 3분의 7이 이제 뜰 거고, 마이너스가 왼쪽 위에 있는 녀석은 4개나 있고 분모에 있는 녀석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3을 좌변으로 넘겨줘서 이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를 다 밖으로 빼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7에다가 k 곱하기 k는 약분됐고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7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처리하게 되면 2알파가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이때 알파가 마8이 뜨고 마8은 3과 4 사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케이스도 모순이 뜹니다. 그래서 g-1은 3이고 g1은 마이너스 7분의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g-1이 3이고 g1이 마이너스 7분의 4인 경우에 마이너스 k식의 g에 적용되고 마 1, 마 3, 마 1, 마 알파가 3,
자, 두 번째 1도 역시나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 빼기 2니까 마 1 넣으면 위에 식 보이죠? 제일 위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7분의 4가 돼야 됩니다. 역시나 구하기 위해서 그 분수로 바꿔주고, 우변은 번분수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되고, 4를 왼쪽 위로 즉 분자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k 약분되고 1 마이너스 알파를 우변 넘겨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고, 우변은 마이너스 2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해서 알파로 정리해주면 21 알파랑 12 알파가 있으니까 9 알파가 되고, 상수는 플러스 3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1 되고, 이 녀석은 우리가 찾던 범위인 3과 4 사이에 있냐 했을 때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찾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분모에 있는 형태를 k를 찾기 위해서 알파에 3분의 11을 넣어서 분모에 있는 형태 넣으면 막 k 마일은 k고, 1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1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7분의 4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역수 취해가지고 계산해주면 k가 14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gx가 x가 2 이하인 범위에서, 즉 t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는 gx는 마이너스 k, 즉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알파였던 x 마이너스 3분의 11을 인수로 갖습니다. 우리는 찾고 싶은 게 g의 마이너스 5고, 각각 집어넣어 주시고 약분을 해줍니다. 7이랑 14 약분되고, 3이랑 약분되고, 미랑 26 다시 약분되고, 마이너스 4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돼서 곱해주면 65로 답이 마킹 됩니다. 좀 풀이가 길었는데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길어지는 것인데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뭐 한두 개만 해보고 한 개만 해봐도 제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통과하는 경우도 당연히 앞에 있는 t가 0인 케이스는 빨리 제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t가 2보다 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생각 안 하고 t가 2일 때 이제 또 실험하면서 아 되는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운이 진짜 나쁘면은 모든 케이스 다 조사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복불복도 좀 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t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가 뭐가 종속적으로 결정돼서 거기에 의존해서 결정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지고, 이 문제는 킬러로 봐도 사실은 정확히 푼다면 손색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수학 2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y는 로그 16의 8x 플러스 2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위 점 a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선 y는 4x-1승의 마이너스 2분의 1. 뭔가 형태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역함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검은색으로 fx라고 쓰고 대충 그려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 위에 점 b라는 녀석이 있어서 1사분면에 있습니다. 점 A를 y 꼴 x에 대칭하여 이동시킨 점이 직선 OB, O는 원점입니다. OB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 대칭되는 녀석, 만약 역함수가 있다면 역함수 위에서 A'이 있어가지고 B, A로 지키면서 OB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B의 중점의 좌표를 8분의 77, 8분의 133이라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선을 꺼서 중점을 끊고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때 A하고 B의 곱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역함수 관계가 안 되지만 일단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fx의 형태랑 좀 닮아 있도록 진수를 4가 될 수 있도록 좀 로그 정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 y 위치 바꾸고
역함수를 로그의 정의를 써서 16의 x승 대신에 4의 제곱의 x승, 즉 4의 2x승으로 바꿔주고 8i 플러스 2, xy 위치 바꾸고 양변에 4를 나눠주면 2y 이꼴 4의 2x승에다가 지수 법칙에서 4를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지수로 빠지고 그 다음에 2를 4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우변 넘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구조적으로 형태를 잘 살펴보면 어떤 차이만 있냐면 형광펜으로 보시다시피 2y, 2x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보통 원점에 대해서 2분의 1배 확대 축소 변화인 지금 이 상황은 x만큼 갈 동안 2x만큼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배로 줄여진 거죠. y 값은 2분의 1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써보자면 원점에 대해서 2분의 1배 축소된 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fx랑 이 녀석 차이는 y 이꼴 2분의 1의 f의 2x x 자리에 2x만큼 축소가 된 거고 그죠? 1만큼 갈 때 실제로 2만큼 가버리니까 축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값은 2분의 1을 낮춰준 거니까 반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그 fx의 역함수 형태는 2분의 1 곱하기 f의 2x 즉 원점에 대해서 그 2분의 1배 축소한 변환이기 때문에 이 실제 OB의 길이 b가 1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표시하자면 이렇게 그러면 그 a 프라임 a-가 b, a니까 b의 좌표는 이 녀석의 2배인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2b,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2b와 a의 반이 8분의 77이고 2a와 b의 반이 8분의 133이니까 이번 1차 연립 방정식으로 쉽게 풀릴 걸로 보이죠. 즉 a 플러스 2b는 반의 8분의 77, 즉 4분의 77이고 두 번째 식인 b 플러스 2a는 4분의 133, 8을 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합해주면 3배의 a 플러스 b고 4분의 210이고 3과 210을 약분해주면 4분의 70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2번, 3번 식을 서로 빼주면 뭐만 살죠? 그렇죠? a만 살죠? 따라서 a 이꼴 133에서 70 뺀 64, 즉 4분의 63이 되고 다음 1번과 3번씩을 빼주면 b가 살겠죠. 그래서 b는 77에서 70을 뺀 4분의 7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분모끼리 16, 63 곱하기 7하면 441이고 pq는 서로소기 때문에 합해주면은 457로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한 풀이고요. 물론 축소 변화를 좀 알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좀 이제 고민을 해봤던 친구들은 빨리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풀이 확대 축소 변환을 모를 경우 제곱수를 이용한다는 방법인데요. 일단 그림 똑같이 갖고 왔고요. b가 어쨌든 원점에서 어떤 k배만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인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 하고 kb, ka라고 두겠습니다. kb, ka. 그러면 이 점은 이 기존에 썼던 f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점 성질 때문에 두 개의 합은 이 중점의 곱하기 2죠. 즉 4분의 77, 4분의 133 아까랑 비슷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검은 색깔 KA는 Y값이죠. 그 다음에 X자리에 KB를 집어넣게 되면 4의 KB 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씩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곡선에 A, B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단 KA 꼴로 고쳐주면 그죠? KA는 그 4분의 13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우변 KB-1이라는 것은 4분의 77 마이너스 4분의 4에서 A만큼을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73 빼기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요식 나왔고 A점인 A, B가 기존에 파란 색깔 곡선이었던 로그 16의 8x 플러스 2에 있다. 그래서 A하고 B를 원래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런 형태고 지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혹은 로그 정의로부터 이렇게 이제 2의 4b는 8a 플러스 2인데
4b를 어차피 2의 거듭제곱꼴이라서 4b를 m이라고 이제 취향을 한다면 b라는 것은 4분의 m이고,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똑같이 2의 m승 마이너스 2에다가 8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a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각각 기존에 있었던 식에다 집어넣으면 4로 통분해서, 그죠? 4분의 133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4분의 73 마이너스 a인데 a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8로 통분해가지고 8분의 146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더해주면 8분의 148 마이너스 2의 m승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어서 4배를 해주면 133-m은 4배 해줬기 때문에 4에 그대로 써주고 4배 해줬다는 말은 8분의 8이 더해져야 되죠. 지수법칙으로. 그래서 148 더하기 8에서 156으로 다음에 4배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마이너스 1을 넘기고 형태를 표현해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녀석들의 형태는 지금 어차피 유리수가 중점이고 끼케야 지금 어떠한 특수한 어떤 실수 사항은 나오지 않고 135-m은 추론이죠. 32, 64, 128 이제 이런 형태가 m이 그러니까 이 좌변이 이제 가능할 거니까 이에 의존해서 m이 될 수 있는 것은 7이나 혹은 이제 71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2의 우변 보시면 2의 m승이 지금 지수로 떠야 되니까 지수의 2의 m승이 m의 71 혹은 32면 더 큰 수인데 2의 71승이면 엄청난 큰 수인데 그럼 2의 음수순까지 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71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건 더더욱 심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m은 지금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그 m자리에 7을 이제 넣어보고 확인을 해볼 텐데 그러면 2의 7승이 이제 128이니까 156에서 128 빼면 28이고 4분의 28승이니까 2의 7승이 되어서 128인데 얘는 우리가 했던 m7을 성립시키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거죠. 잘 되고 있고 완전 제곱수가 32, 64, 128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따라서 a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2의 7승 빼기 2의 나누기 8이 있기 때문에 8분의 126이고 b도 원식에다 지어놓으면 4분의 m이라 했으니까 m이 7이라 했으니까 4분의 7 자, 약분해주면 4분의 63이고 두 개를 곱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16분의 441이고 bq가 나왔으니까 457 그래서 굳이 이제 식 변형으로 물론 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죠. 완전 제곱수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대입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초월함수 방정식은 그렇게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수능 문제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그 15번도 뭐 흔한 형태고 21번, 22번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21번은 빠르게 풀면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원칙대로 다 풀려면은 엄청난 풀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죠? 네. 그거는 뭐 원래 이제 평가의 본질이니까요.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